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기업 취업 성공을 늘 응원해드리고 있는 개짝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날씨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겨울이 성큼 우리들 곁에 왔습니다. 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던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어떻게 좋은 결과 조금씩 거두고 계시죠? 제가 늘 응원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기업의 인재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게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6, 7년? 한 그 정도, 한 5, 6년쯤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남학생이 이제 공기업 면접을 준비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인재상 중에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재,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도전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또 뭔가 좀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변에 내가 창의력을 발휘했던 경험들을 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조별 과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기발한 창조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조별 과제를 살렸던 이런 스토리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답변 내용에서 내가 뭐 도전이란 단어를 좀 많이 쓰거나 또 이런 창조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면서 답변들을 좀 구성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장에 가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시작했어요. 뭐 도전이란 단어도 많이 쓰고 창조적이란 뭐 창조적인 내 어떤 사례나 경험들도 많이 이야기하고, 자,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면접관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가 않았대요. 약간 똥 씹은 듯한 표정? 그러더니 결국 면접에서 이제 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그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과 실제 면접관이 뽑고 싶어 하는 인재상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을 말하면 내가 그걸 어필하면 뽑아준다고 착각을 하셨던 거예요. 특히나 이런 뭐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창조적인 인재, 이런 것들은 왜 나왔냐, 이런 인재상이 왜 나왔냐, 공기업에도 잘 맞지 않는데 이런 게 왜 나왔냐.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창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뭘 창조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창조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홈페이지 내용을 살짝살짝 바꾸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공기업 홈페이지에 가면 뭐 공정과 상식 이런 단어들 좀 인사말 이런 데 보면 많이 보일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역시 정부의 방향에 따라 그런 것을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인재상 이제 그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 지원자는 이제 그걸 보고 그걸 어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도전적이야? 아니 지금 뽑는 신입 직원이 도전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는 업무가 도전할 게 없거든요. 실은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신입 직원이 선배를 들이받거든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사고를 치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에서는 이런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의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지원자를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지원기업의 홈페이지의 인재상과 실제 면접관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면접관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면접이라고 하는 과정은 내가 나와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 직원을 뽑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선배 직원으로서, 또 그것도 관록이 많은 이런 뭐 팀장급들, 이런 면접관들의 입장에서는 상사의 지시에 잘 따라주는 어떤 신입 직원, 그 다음에 동료들과 늘 밝게 웃으면서
협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 또 동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나설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좀 작고 사소한 일이더라도 그 일이 주어지면 그걸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이런 성실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선배 직원이 후배 직원에게 바라는 모습이 되겠죠. 면접관도 결국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 절대 믿지 마라, 그러면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접관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후배의 바람직한 후배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하거나 어차피 인재상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시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인재상들을 기업에서 면접관들이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할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배 바라는 모습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단순히 인성적인 거고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재상들을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각 기업마다 인재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먼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왜? 일을 잘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격이 좋은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동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거니까. 그래서 성격 좋은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야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잘하고 성격 좋고 야근 잘하는 사람이면 어떤 기업이든 다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하나씩 분석해 보자면, 자, 일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결국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뽑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성격 좋다는 건 결국 인성이 좋은 인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근을 잘한다는 건 결국 열정을 가진 인재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인재상을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이냐 공기업이냐에 따라서 순서는,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대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일 잘해야죠. 돈 벌어와야 되니까. 두 번째, 야근 잘할 수 있는 열정 뛰어난, 열정이 많은 사람 좋아하고요. 성격 좀 좋은 것은 항상 마지막 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일만 잘한다면 후배가 선배 조금 들이받아도 되고 또 경쟁사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기업은 좀 다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성격 좋아야 돼요. 동료들하고 잘 화합해야 되고 자신의 일 묵묵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성을 가진 인재를 뽑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근 잘하는 건 항상 마지막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기업마다 또는 면접관마다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이 그렇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가지 인재상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접을 준비할 때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들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우리 공사의 인재상 중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 이제 한전 자기소개서 작성해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한전이 전통적으로 이 항목을 항상 첫 번째 항목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인재상 중 가장 부합한 두 가지 인재상, 그리고 그 경험을 쓰는 항목이 있죠. 그래서 가장 부합하는 인재상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부합하지 않는 인재상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이 주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뭔가 이야기하셨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장 잘 발휘했던 경험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어떻게 발휘할래?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인재상을 우리 공사에 입사해서 어떻게 발휘할래?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인재상, 부합하지 않는 인재상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보완할래? 이런 질문 당연히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면접 준비하시면서 인재상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원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인재상을 믿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관이 좋아하는 인재상은 결국 내가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후배 직원을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후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비춰서 생각해봐요. 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후배 중에, 또는 뭐 군대에서 후임병, 또는 뭐 동아리에서 후배들, 이런 모습들 중에 어떤 후배가 이뻤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면접관 대부분 다 좋아하십니다. 공기업의 경우. 그 다음에 인재상 결국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단은 인성 좋은 것이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량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정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기업에서 나올 수 있는 인재상과 관련된 질문들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인재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 저녁 9시에 박쌤과 함께 공기업 취업 고민 해결하는 라이브 계속 운영할 거니까 이번 주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안녕.